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치권의 문제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특검법입니다. 심지어 지휘관의 불이익 없게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외압으로 둔갑시켜 정쟁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병대 최상병 특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의 야당들은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재의결을 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의결에 붙일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가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야당들은 그들대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행사하게 한다. 그리고 기존 수사기관에서 특검 대상 사건을 수사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그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일방적인 폭주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어 있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은 특검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현행법과 법리를 따져서 결말을 낼 문제지 정치적으로 바람을 잡는다거나 어정쩡한 여론의 향배나 따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부작용만 낳게 대개 실패로 끝납니다. 2020년 4.25 총선 부정과 지난 4월 10일 부정선거 문제도 똑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우물쭈물 넘기려다가 정치인들은 몽땅 사기꾼 아니면 바보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2021년 성추행 피해 여군 자살 사건 당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의 사망 사건은 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이 법률로서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군 형법 전문가는 개정법에 따르면 헌병이나 군 검찰 등 군 수사기관은 처음에 잘 모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수사하는 도중에 일반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임을 알게 되면 바로 민간 경찰이나 검찰 등의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령은 의혹을 알았을 때 수사권에 있는 경찰로 즉시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관리 책임을 물어서 해병 1사단장까지 혐의자로 넣었습니다. 수사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언론 인터뷰로 군 이미지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등 지휘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답니다. 그때 대통령의 지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런 당부조차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였을 겁니다. 바로 이걸 좌파들이 오히려 물고 늘어지며 국민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정부의 국정 운영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미디어는 역사의 한갓 뜨내기로 전락했을 뿐이라는 전문가의 비판이 큰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달의 화근은 해병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법률상 수사권이 없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권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좌파 미디어에 의해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로 뻥튀기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좌파 공작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사태 해결의 첩경이라는 지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휘관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조사하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식통은 이를 경로했다는 식으로 전파한 이들의 의도를 알아내야 한다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도 그 통화 내용은 따지지도 않고 통화 횟수가 몇 회였다는 식으로 종북 좌파들은 무조건 외압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경로했는지는 지엽적인 문제임에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본질처럼 보도되는 건 상식 밖이라는 여론이 법률과 군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외압 자체가 가당치 않다는 법률 해석이 압도적이지만은 언론은 삐딱선을 타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많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외에 어느 누구도 VIP 경로소를 부정하고 있지만 경로 여부를 놓고 범야권의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형국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방해와 수사 축소 의혹은 처음부터 억지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성향 미디어까지 대통령 책임론을 들먹거리며 국가의 안전을 송두리째 틔운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은 작년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주도로 개정법이 시행돼 군인 사망 관련 범죄에 대한 군의 수사권이 박탈된 뒤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이 지휘하던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 발생 14일 만에 관련자와 참고인 등 90여 명을 불러 진술을 받고 사망진단 관련 서류와 사망조사 보고서 등 수사기록 980여 쪽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 보고까지 포함됐습니다. 박 대령은 7월 28일과 30일 수사 기록을 해병대와 해군, 국방부 등에 보고했고 8월 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제정된 군사법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군 수사관은 검찰, 공수처, 경찰, 해경 등 민간 수사기관의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했어야 합니다. 한 법조에는 법령 조문상 혐의자를 이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사고 사건을 즉시 이첩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은 권한도 없는 수사를 사실상 다 끝내놓고 혐의자까지 특정한 뒤 경찰에 넘긴 것인데 이는 월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법조계와 군 안팎에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군의 3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이러한 반응이 나왔다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